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이 바로 요 면적과 같다.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들의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여기 면적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의중임금이 6달러인 사람은 여기 막대 그래프의 면적이 되겠죠. 자, 의중임금은 뭐였냐면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하다면 그냥 일을 하는 걸 선택한다고 해보죠. 선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의중임금이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을 할 것 같은데 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상황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5달러에서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면 자, 이제 시장 임금이 5달러가 아니라 4달러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예. 4달러 99센트라고 한번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해보죠. 시간당 임금이 4불 99센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은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뭐 일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5달러인 사람은 의중임금이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달러 99센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겠죠.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들이 시장임금이 5달러여도 일을 안 하는데 4불 99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5달러 요 밑에 면적들이에요. 제가 색칠을 한번 했습니다. 5달러 밑에 있는 요 면적은 사람들의 숫자겠죠. 그렇죠? 자,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뭐라고 우리가 불렀냐면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요 막대 그래프 옆에 제가 붉은색으로 칠한 이 영역에 있는 것도 사람들의 숫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의중임금이 5달러보다 작은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들이니까요. 이 아래쪽 빨간색 면적은 의중임금이 5달러보다 작은 사람들이겠죠. 자, 의중임금이 5달러보다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의중임금이 5달러보다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의중임금이. 자, 예를 들어서 제 의중임금이 3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당 3달러 정도만 주면 저는 무조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임금이 5달러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3달러를 줘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5달러를 주면 당연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의중임금이 5달러보다 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색의 면적이 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사실은 이게 분포기 때문에 분포 아래 면적의 합은 1이거든요. 근데 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포 밑에 면적이 그냥 1만 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뭐 숫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끼워 맞추면 되니까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편의상 여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중임금이 5달러보다 작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 100명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시장임금이 10달러일 때는 어떨까?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임금이 10달러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의중임금이 5달러인 사람들은 시장임금이 5달러일 때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의중임금이 5달러인데 시장임금이 10달러라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일을 하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의중임금이 10달러인 사람들은 우리가 정의상 이 사람들은 시장임금이 10달러일 때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시장임금이 10달러일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여기 분포의 밑에 있는 면적 10달러까지 분포의 밑에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림은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인데 시장 임금이 5달러일 때는 우리가 편의상 100명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달러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지불용이 죄송합니다. 지불용이가 벌써 나오면 사실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다시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의중임금 혹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유보임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의중임금이나 유보임금의 분포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일하는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일하는 시간은 모두 다 동일하다. 주 40시간, 혹은 주 45시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다면 일을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시간당 5달러일 때 시장 임금이 시간당 5달러일 때 모두 이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납소니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17장을 끝내는 것이 제 생각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오늘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저도 학교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일반 직장은 사실 이렇게 가족상을 당하면 휴가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저희는 또 방학이라고 하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에게는 이제 휴가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